믿기 힘든 실화 하나 들려줄게. 이탈리아 베네치아 남쪽 관광 지도에는 점처럼 찍힌 작은 섬. 물안개가 내려앉으면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사라지는 곳, 포베글리아. 사람들은 농담처럼 절대 가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 말투 안에 오래 눌린 두려움이 들어있어. 질병 시대에 격리된 이들이 마지막으로 본 풍경, 전쟁 때 버려진 탄약과 기묘하게 솟은 벽돌 굴뚝, 그리고 한때 병원이 들어섰다가 흔적만 남은 건물. 그 모든 건 지금도 물안개 속에서 반쯤 드러났다 숨는다. 섬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 일부가 이유 없이 목에 손을 올리고 숨을 고르려 했다는 기록이 있어. 바람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바람이 멈춘 날에도 그건 반복됐다지. 나는 베네치아에서 유학을 하던 해 한겨울의 끝에서 그 섬을 보았다. 수로 위엔 얇은 얼음 같은 안개가 깔렸고 조각배들이 조용히 미끄러졌다. 지도에는 포베글리아로 가는 공식 노선이 없었다. 대신 이름 모를 배를 소개해주는 낡은 명함이 하나 내 손에 들어왔다. 전화는 한 번에 연결되지 않았고 세 번째 시도에서야 낯선 남자의 낮고 짧은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 새벽 5시. 리알토 다리 아래. 물어볼 틈도 없이 전화는 끊겼다. 그 목소리는 친절하지 않았지만 거짓말을 하기엔 너무 피곤해 보였다. 새벽 5시 물결은 검은 유리를 깔아놓은 것처럼 고요했고 도시의 빛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 배를 모는 남자는 이름을 묻지 않았다. 나는 한국에서 왔다고만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그 섬을 2번 본다. 그가 말했다. 물 위에서 1번, 물 아래에서 1번. 나는 의미를 묻지 않았다. 대신 내 손목에 끼운 시계를 무의식적으로 확인했다. 초침이 느리게 움직였다. 베네치아 시간은 늘 느리다고 생각했지만 그날은 특히 더 그랬다. 배가 섬에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무거워졌다. 무겁다는 건 냄새 때문이다. 젖은 벽돌 냄새, 소금기 섞인 썩은 풀 냄새, 오래된 실내에서나 맡을 수 있는 막힌 공기의 냄새. 배가 바짝 다가가자 남자가 손짓했다. 해가 뜨기 전에 돌아온다. 해가 떠올라버리면 길이 다 바뀐다.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은 진지했다. 나는 작은 손전등과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포트에서 내렸다. 바닥은 수세기가 쌓인 채처럼 부드러웠다. 흙이 아니라 가벼운 가루. 내 신발이 깊게 잠겼다. 섬의 경계에는 낮은 벽이 남아 있었다. 벽은 고르지 않은 벽돌로 쌓였고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다. 벽 사이로 들어가자 더 넓은 공간이 나왔다. 건물들이 있었다. 지붕이 내려앉아 하늘이 보이는 건물, 벽에 문자들이 겹겹이 긁혀있는 건물, 바닥에 금속 파이프가 드러난 건물. 그리고 가운데엔 탑이 있었다. 종탑이라 불리던 건축물. 종은 사라졌지만 탑의 빈 공간은 여전히 소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숨을 고르고 녹음기를 켰다. 신호등 같은 빨간 점이 깜빡였다. 바람 소리, 내 발소리,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얇게 기록되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곳은 역사적 유물일 뿐이야. 하지만 발밑의 가루는 자꾸 신경을 건드렸다. 눈처럼 푹신하지도 모래처럼 거칠지도 않은 질감. 발을 뗄 때 미세한 감촉이 발가락 사이로 올라왔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났다. 종소리. 금속이 아닌 것의 종소리. 바람이 살짝 돌아서며 소리를 떨구고 갔다. 나는 탑을 올려다봤다. 빈 공간.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한번 더 또렷하게 종소리가 울렸다. 이번엔 숫자를 셌다. 3번. 끊기고 1번. 잠깐의 공백. 2번. 규칙 같기도 하고 우연 같기도 한 울림. 나는 그저 숨을 1번 깊게 들이마셨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에 어둠이 모여 있었다. 벽에 페인트가 갈라져 종이장처럼 말려 있었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꽃처럼 피어 있었다. 바닥엔 비가 들이쳤다가 마른 자국이 층층이 남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자국은 항상 젖어 있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생기가 없이 반짝였다. 그리고 갑자기 공기가 가벼워졌다. 귀가 팍 열리는 느낌. 터널 끝에서 바람이 훅 들어올 때의 느낌. 나는 반사적으로 목을 감쌌다. 누가 내 뒤에서 손을 얹은 것처럼 목의 앞쪽이 쓸렸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손.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방향을 잃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폭도 끝엔 작은 문이 있었다. 조심스럽게 밀자 문은 힘없이 열렸다. 방 안은 비어 있었고 바닥엔 철제 침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4개의 작은 구멍이 사각형을 이루듯 바닥에 박혀 있었다. 고정용 볼트가 있던 자리였겠지. 창은 넓었지만 유리가 없었고 바깥의 바다는 방 안으로 물빛만 밀어 넣었다. 나는 창틀에 가까이 갔다. 바다 표면엔 바람이 없었는데 안개는 빠르게 흘렀다. 안개 속에는 늘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빈자리가 있었다. 나는 그 자리를 계속 보게 됐다. 그 자리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움직임. 마치 물속에서 손이 가볍게 흔들리는 것처럼. 녹음기를 다시 확인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내 호흡과 옷 스치는 소리 외에는. 너무 조용했기 때문일까? 나는 방을 나와 탑 쪽으로 향했다.
탑 아래는 원형 홀처럼 뚫려 있었는데 돌바닥 한가운데 구멍이 났다. 구멍은 막아놓은 흔적이 있었지만 돌 사이사이가 벌어져 있었다. 아래로 차가운 기류가 흘렀다. 손전등을 비추자 구멍 깊숙한 곳에서 바로 불빛이 반사됐다. 나는 숨을 고르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가 올라왔다.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다. 공기가 말을 만드는 소리. 명확한 단어는 아니었지만 내 귀는 다른 단어로 바꿔 들었다. 여기. 나는 그 자리를 떠났어야 했지만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다. 돌바닥 가장자리에 무릎을 붙이고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아래의 어둠은 물처럼 움직였다. 단단한 어둠이 아니라 손을 넣으면 밀려나갈 것 같은 어둠. 그리고 거기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아주 작은 원형. 금속의 태. 단추였다. 나는 손을 뻗지 않았다. 그건 내게 손을 뻗을 물건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녹음기를 구멍 쪽으로 내밀었다. 그 순간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하나. 잠시. 둘. 잠시. 셋, 넷, 다섯. 그리고 정적. 정적의 두께가 늘어났다. 정적마저 소리처럼 커졌다. 나는 녹음기를 당겨 품에 넣었다. 돌아 나오는 길은 들어온 길보다 훨씬 길었다. 바다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했고 건물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는 느낌이 들었다. 지도에 표시되어 있던 병원 건물은 몇 년 전 이미 무너졌다고 들었는데 내 눈앞의 건물은 너무 분명했다. 나는 자꾸 시간을 확인했다. 시계는 말이 없었다. 초침의 끝이 미세하게 떨리기만 했다. 그때 내 가방 속에서 작은 진동이 울렸다.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였는데 진동은 녹음기에서 나왔다. 버튼을 건드린 적이 없는데 재생 표시가 깜빡이는 걸 보았다. 나는 귀에 가까이 대지 못했다. 대신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계기처럼 떠는 진동이 손끝으로 전달됐다. 그리고 아주 작게 물풍경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한 음절이 올라왔다. 여. 나는 반사적으로 녹음기를 끄고 가방을 닫았다. 돌아가야 했다. 발을 돌리는 순간 바람이 멈췄다. 물안개가 멈춘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정지된 화면 속에서 나는 걷기 시작했다. 섬의 가장자리에 타짜 배가 보였다. 배 위의 남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그는 내 얼굴을 보고 말했다. 늦었어. 나는 시계를 보았다. 손목의 시계는 해가 이미 떠올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배에 오르는 동안 종소리가 한 번 더 울렸다. 이전보다 낮고 길었다. 남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가만히 있어. 그는 말했다. 물은 소리를 기억해. 육지의 타짜 남자는 대금을 받지 않았다. 대신 내 손에 작은 종이 쪽지를 쥐어줬다. 거기엔 주소가 적혀 있었다. 베니치아 도서관 지하서고. 그는 말했다. 거기서 내가 들은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단 밤에 가지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저녁 약속을 깨고 그곳으로 갔다. 서고는 건물의 가장 아래에 있었다. 관리인 노인은 내게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오래 머무를수록 너는 과거가 된다. 농담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은 오래 남았다. 서고의 공기는 종이가루로 가득했다. 서랍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고 가끔은 번호가 찢겨 있었다. 나는 섬 이름이 적힌 서랍을 찾아 열었다. 낡은 신문 조각, 흑백 사진, 기록 카드. 사진 속에서 병원복을 입은 사람들이 작은 창 아래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어깨의 각도는 분명했다. 누군가의 손이 어깨에 얹혀있는 자세. 기록 카드 중 하나엔 이런 문장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다. 종은 울린다. 종은 울리지 않는다. 종은 울린다. 반복되는 문장 사이 파란 잉크로 세게 눌러쓴 글자가 있었다. 여기. 그 글씨는 마지막에 가서 점점 미세해지다가 잉크가 끊겼다. 다음 장에는 의사의 일지처럼 보이는 종이가 있었다. 깔끔한 글씨체. 밤사이 환자들이 같은 꿈을 꾸었다고 보고함. 탑에서 누군가 부르고 물 아래에서 같은 이름이 울린다고 함. 환자 5 목의 앞쪽을 자주 문지름. 이유 불명. 그 아래 다른 색 잉크로 덧붙여진 메모. 바람 없음. 나는 무의식적으로 목을 만졌다. 그제야 알았다. 내가 섬에서 몇 번이나 목 앞을 문질렀다는 것을. 서고에서 나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엔 내 번호와 단 한 자리만 다른 번호.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통화 연결음은 짧았다. 그리고 낮은 숨. 물속에서 나는 소리 같았지만 분명히 인간의 리듬이었다.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단어는 있었다. 대신 한 단어가 내 입을 지나갔다. 안 돼. 전화를 끊고 계단을 올라왔는데 지상에 올라서자 도시의 밤은 낯설게 전조등의 선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걸었지만 그 속도를 이끄는 건 각자의 두려움 같았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미세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새벽이면 거울이 한 박자 느리게 반응했다. 손을 들어 올리면 반사된 손이 아주 조금 늦게 올라왔다. 카메라로 찍으면 그런 현상은 잡히지 않았다.
오직 내 눈으로만 보이는 늦은 반응. 빛이 늦어진 건지 내가 느려진 건지 판단할 수 없었다. 도서관에서 가져온 복사 자료를 읽다가 나는 종소리의 간격에 규칙이 있다는 걸 알았다. 한 번 쉬고 두 번 쉬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리고 긴 정적. 이건 신호일지도 모른다. 숫자와 빈칸으로 이루어진 누군가의 좌표. 나는 녹음기를 켜고 내 방 한가운데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정적이 확장되는 시간이 오면 나는 속삭였다. 여기. 그러면 멀리서 종이 짧게 한 번 울렸다. 반응은 있었다. 그러나 대화라고 부르기엔 너무 오래 걸렸다. 한 달 뒤 베네치아를 떠나기 전에 나는 다시 배를 탔다. 같은 남자, 같은 시간, 같은 다리.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다. 이번엔 더 짧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약속을 지킬 자신이 없었다. 섬에 내리자 바다는 더 낮은 색을 띠고 있었다. 탑은 그대로였고 건물은 더 낮아졌다. 물이 오르고 있었을까 아니면 섬이 내려앉고 있었을까? 안개는 없었다. 대신 공기가 뻑뻑했다. 내 가슴은 평소보다 빨리 움직였다. 나는 구멍으로 갔다. 돌 사이의 틈은 지난번보다 넓어져 있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아래에서 같은 반짝임이 올라왔다. 단추. 이번엔 구멍 가장자리에 걸려 있었다. 나는 손을 뻗었다. 차갑지 않았다. 건조한 금속. 하지만 손끝에서 심장박동의 리듬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의 맥박을 만지는 것처럼. 나는 단추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 순간 구멍 아래에서 바람이 올라왔다. 바람은 소리를 만들었다. 단어가 아닌 소리를. 그 소리를 내 귀는 다시 단어로 바꿨다. 여기. 그리고 내 목 앞쪽이 갑자기 뜨거워졌다. 누군가의 손이 아닌데 손처럼 느껴지는 압력.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동시에 탑의 빈 공간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이전과 같은 패턴. 한 번 쉬고 두 번 쉬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적.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맑아졌다. 이상하리만큼.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섬에게 물었다. 왜? 대답은 오래 걸렸다. 아마도 한 세기쯤. 그러나 실제로는 몇 초였겠지. 물의 표면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벽의 그림자가 아주 조금 이동하고 바람의 방향이 모래처럼 팍히고 내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그리고 내 안쪽에서 내가 아닌 목소리가 말했다. 돌아가지 못한 목소리. 그 말은 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혈관을 통해 귀까지 올라와 문장으로 변한 느낌.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 섬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사람. 누군가의 숫자를 끝까지 세워줄 사람. 끝없이 울리다가 멎어버린 종의 마지막 울림이 되어줄 사람. 해가 뜨기 전에 배로 돌아왔을 때 남자는 내가 준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내 손에 아주 작은 유리병을 쥐어주었다. 안에는 물이 들어있었고 바닥엔 미세한 가루가 깔려 있었다. 이건 기념품이 아니다. 그가 말했다. 이건 증인이다. 나는 병을 흔들지 않았다. 공항 보안대를 통과할 때까지, 기차역의 사람들 틈을 지나갈 때까지 나는 그 병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있었다. 가루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이곳에 중력이 따로 있는 듯.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나는 그 병을 책장 맨 윗칸에 두었다. 가끔 밤에 책상에 앉아 있으면 병이 아주 작게 떨렸다. 지진도 아니고 트럭도 아닌 떨림. 나는 녹음기를 꺼내 병 옆에 두고 재생을 눌렀다. 섬에서 찍었던 파일이 흘러나왔다. 바람소리, 발소리, 물방울 그리고 한 번에요. 그때 병의 가루가 아주 조금 일어났다 내려앉았다. 나는 그걸 3번 보았다. 그리고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했다. 다만 누군가가 내게 포베글리아 섬에 관해 묻는다면 나는 간단히 말해준다. 가지 말라가 아니라 끝내라고.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종이 5번째 울림까지 세고 정적 앞에서 여기까지라고 말하라고. 믿기 어렵다면 그대로 둬도 좋다. 이건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잠자코 흘려보낸 목소리에 대한 기록이다. 다만 네가 언젠가 베네치아 물안개 사이에서 반쯤 가라앉은 탑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아무도 손대지 않은 물이 혼자서 잔물결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꼭 하나만 기억해. 먼저 부르지 말 것. 대신 한번 불리면 끝까지 들어줄 것. 숫자를 중간에 끊지 말 것. 마지막에 작은 한마디를 남길 것. 여기까지. 그 말은 문을 닫는 손잡이 같아서 아주 잠깐이지만 길을 너에게 내어준다. 그리고 그 잠깐이 내 내일을 만든다. 종이 다시 울리기 전까지는. 나는 지금도 가끔 새벽에 깬다. 이유 없이 목 앞쪽이 서늘하고 거울 속 내 입술이 아주 조금 늦게 움직일 때. 그럴 때면 나는 창을 열고 아주 작게 속삭인다. 여기. 그러면 도시의 소음 속에서 물 같은 소리가 한 번 잃었다 사라진다. 어디에서 왔는지 모를 그 소리. 아마도 바다. 아마도 섬. 아마도 누군가의 끝나지 않은 말. 그리고 나는 병을 내려다본다. 가루는 움직이지 않는다. 증인은 가끔 침묵으로 더 많은 것을 말하니까. 만약 네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길 생각이라면 부탁이 하나 있다. 장난으로 하지 말 것.
누군가의 마지막 문장은 우리에게 장난이 아니다. 그 문장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은 이 도시와 바다와 섬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예이다. 그러니 언젠가 내가 물안개 속에서 종소리를 듣게 되면 그저 고개를 드는 대신 눈을 감고 마음으로 세어라. 하나, 잠시, 둘, 잠시, 셋, 넷, 다섯. 그리고 조용히 말해라. 여기까지. 그럼 다음 사람에게 그 말이 전해질 것이다. 끝에 닿지 못한 수많은 말들 사이로.